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미국이 작년부터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경우에는 장비 반입을 올해 10월까지 1년간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는데 미국이 이 규제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무기한 유예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동안 이 규제 때문에 이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가슴을 졸여왔었죠? 맞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과 미국의 이제 공방 전쟁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술과 자본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동안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제 중국 진출을 확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벽이 촘촘하게 점점 세워지고 있자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첨단 장비를 못 들여오게 하자 미국에 전방위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려해주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에 이 규제 유예 기간 종료가 되잖아요. 1년이 지났으니까. 네. 근데 이 미국이 이 규제를 무기한으로 밀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만료가 다음 달 11일까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지금부터 하면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일단 한숨 좀 돌렸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규제 유예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한 건 아니죠? 네, 아직은 뭐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이제 기존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VEU? 그게 예. 어떤 거죠? 이게 VEU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VEU 제도는 이제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이제 기업에다가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입니다. 네네. 일종의 대중 수출 통제가 있는데 이걸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장비 목록만 추가를 하면은 이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한번 VEU에 포함이 되면은 건마다 이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통제를 피해서 수출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기업은 승인을 받은 상태고 네. 그 장비만 그렇죠. 이제 예외 항목에 네네. 올라가면 된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삼성, SK는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논의를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VEU를 통해서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보다는 당연히 높아야겠죠. 네네. 네. 당분간은 일상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수출이 가능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네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의 40%를 만들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D램 공장에서 D램 생산량의 40%, 인텔에서 이제 인수한 중국 다롄 낸드 공장에서 20%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 메모리에서는 많은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실질적 유예 연장에 안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무기한 연장이 뭐 모든 장비를 다 뭐 가져와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협의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게 중국의 엑시트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죠? 네, 이번에 달러 환율이 오늘 1,350선을 돌파해서 연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달러 환율이 이제 오늘 보니까 전장 대비 6.5원 오른 1,355원에 개장을 해서 장 초반에 1,356원까지 올랐고요. 네, 단숨에 이제 전날에 이제 연고점을 이제 찍었었는데 이걸 갈아치웠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금리는 상승하고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달러와 이제 우리나라 돈이 원화를 비교했을 때 그렇고, 그렇죠.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하면 어떻죠?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6선을 돌파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네. 또 지난번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장중한 때 4.56%로 이게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또다시 이제 찍었어요.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 약세도 이제 원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최근 100엔당 원화 값은 이제 엔화 약세 여파로 900원 선을 이제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와 글로벌 긴축에 대한 염려는 증시에도 악재인데요. 코스피도 2,45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 달러원 환율 대체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달러가 질주하고 지금 달러원 환율이 1,350선이 뚫렸잖아요. 네. 그러면 1,400선, 1,450선 여기까지 이제 변동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분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상황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네. 다음 주 한 화요일까지 좀 다소 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이게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걸 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추석 연휴에 내일부터 돌입을 하지만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셧다운이라고 하면 네. 블랙핑크 셧다운은 잘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 연방 네, 정부 그렇죠. 셧다운은 어떤 겁니까? 네,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셧다운이라는 게 미국 의회가 이제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 연도 이제 미국은 10월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이 예. 되거든요. 이게 연말이 아니라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네. 결국 그러면 10월부터니까 이달 30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를 해야 통과를 시켜야지 이제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은 정부에서 필수 인원을 제외한 노동자,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이죠. 네.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는 거죠. 80만 예, 명이요? 그렇죠. 운영이 네. 중단된 말 그대로 셔터를 내리는 것이죠. 셧다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분열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정부 지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사실상 정부가 마비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요.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셧다운 되니까 글로벌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건데 네. 과거에 이런 셧다운 실제 있었습니까? 네, 상당히 이게 좀 위기처럼 보이는데 과거에도 셧다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는 했어요. 예. 네, 이때 한번 살펴보면 이때마다 금융시장 요동을 치고 이제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셧다운 이슈가 있네.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지 하면서 또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예.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국제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매기고 있는 네. 이게 무디스가 이번 셧다운이 진짜 현실화되면 어. 등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경고하기도 했죠. 네,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그래서 예산안 논의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네, 사실 뭐 셧다운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도 피하고는 싶지만 예. 하지만 뭐 어디까지 뭐 알아보셨냐면 이런 비슷한 거죠. 사실 이제 치킨 게임을 벌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이 미국 상원에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내놨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들은 임시 세출 법안 이게 합의안인데요. 네네. 이 합의안은 올해 이제 다음 달 네. 올해 달이죠? 그 다음 달이죠. 네. 11월 17일까지 미국 연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11월까지는 일단 정부가 돌아가게 하자. 그렇죠. 네. 네. 약 6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와이, 플로리다 등 재보호 자금 역시 포함이 됐고요. 네. 이 상원에서 투표가 가결이 됐는데 네. 찬성 77표, 반대 19표로 마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상원 얘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하원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원이 끝이 아니니까 하원 통과가 역시 걸림돌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역시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이 이제 이견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상정이 될지 안 될지도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뭐 정치인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지속하긴 하는데 이달 29일부터 네. 얼마 안 남았죠. 하원에서 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29일이 그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고비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30일 지나면 바로 셧다운이니까요. 네. 만약 이제 하원에서 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네. 뭐 그냥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7일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임시 방편인 거죠.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건데 이제 예산안 협의 기한만 6주 늘려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네.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이제 처리되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또 한 번에 이제 네. 우려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중국 지방 정부들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업체들이 망하고 네. 돈을 갚지 못하는 등 금융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예, 재정난을 겪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올해 발행한 채권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소식이고요. 사실상 이게 채권 돌려막기에 급급해서 침체가 계속될 경우에 현재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찍어냈다는 건 사실상 뭐 빚을 냈다는 걸로 봐도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중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정부 이제 발행 채권은 1,167조 원이에요. 거의 1,2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요. 예. 이게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이 지방 정부 채권은 용도에 따라서 이제 나눠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소비와 투자 촉진 목적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위해 찍는 이제 신규 발행 채권이 있고요. 첫 새로 번째로. 찍는 채권. 네, 그렇죠. 이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이제 재융자 채권으로 나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돌려막는 네. 돌려막기 위한 채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올해 8월까지 신규 발행 채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2%가 줄었어요. 예. 그런데 이 재융자 채권이 44% 급증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데요. 신규는 줄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줄었냐면 이게 코로나19 확산하고 방역 통제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채권 너무 많이 찍어서 새로 찍을 여력이 없어서 신규 발행 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기저 효과가 있었던 네,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재융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세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네네. 돈은 적게 들어오고 쓸 때는 계속 많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가 합리적인 발행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융자 채권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발행되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